안녕 노베 친구들. 노베를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는 노베 출신, 노베 전문가, 노베 주치 윤구영이야. 노베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첫 단추야, 첫 단추. 아직 시작조차 안 한 거니까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특히 내가 가르치는 과목인 수학에서는 기초 개념과 기본 개념이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어. 기초? 기본? 뭐가 다른지 전혀 모르겠지. 그리고 개념 공부라는 말은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 그래서 오늘은 기초와 기본은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세히 알려주도록 할게. 실제로 하는 영상까지 마지막에 첨부할 테니까 끝까지 보면 개이득일 거야. 이거만 제대로 해놓으면 사실상 노베는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넌 이것 때문에 노베가 된 거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자, 그럼 들어가자고. 렛츠 기! 기초 개념. 기초라는 건 어떤 시험에 필요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시험이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수능 그리고 수학을 기준으로 한다면 계산 방법에 가까울 텐데 사칙연산, 함수식, 방정식, 부등식, 비례식 등 여러 식을 풀어내는 방법, 그리고 지수법칙, 곱셈공식, 인수분해, 함수, 그래프 같은 다항식과 함수의 계산법, 이 정도가 기초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 생각보다 많지. 쉽게 말하면 중3 범위까지는 전부 다 기초 개념이야. 근데 중요한 게 이 부분은 사실 수능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대부분이 노베야. 시험 범위 안 들어가니까 안 해도 되는 줄 착각하는 노베 친구들이 많은데, 기초라는 건 말 그대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수준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수능을 치는데 이걸 모른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하라는 말이 없는 것 뿐이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이런 경우 많지. 중학교 때 항상 벼락치기 식으로 공부를 해놓고 고등학교 가서 이제 점수가 안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유를 못 찾는 친구들 진짜 많지? 이거 다 기초 부족이야. 여기서 걸리면 답이 없다. 시작도 못 하는 거야. 아니면 벽이 생기거나.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알겠어요 쌤, 근데 진도가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하는 친구들도, 학부모님들도 엄청나게 많으신데 진도 바쁜 거 누가 몰라? 나가도 소용없으니까 기초부터 하는 거지. 대체 왜 소용이 없냐? 기초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푸냐? 그렇습니다. 못 풀어요. 개념 공부를 해도 적용이 안 되고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산수 문제 말고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되는 문제는 못 푼다 이거지. 로그 방정식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 이 문제를 한번 봐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로그 방정식이지만 2차 방정식과 절대값의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어. 그럼 2차 방정식이랑 절대값만 공부하면 되냐? 아니야.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풀어내려면 인수분해 개념도 알아야 되고, 곱셈 공식도 알아야 되고, 2차 부등식도 알아야 돼. 그리고 절대값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알아야 돼. 대충 절대값은 양수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만 알아서는 못 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초를 모르면 어쩌다가 몇 문제 맞을 수는 있더라도 완벽히 이해해서 맞은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지금 당장 맞더라도 언제든 다시 틀릴 수 있다는 얘기지. 즉 곱셈 공식을 모르면 그 나비 효과로 인수분해도 모르고 2차 방정식도 모르고 2차 부등식도 모르고 결국 로그 방정식까지 와서 로그 방정식도 모르게 된다는 거지. 기초가 그만큼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기초 개념은 다 아는 상태에서 기본 개념으로 넘어가야 풀다가 이거 대체 왜 안 풀리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어. 혹시 공부할 때 이런 느낌이 들어? 그러면 너 기초 모르는 거야. 딴 거 하지 말고 기초부터 해야 돼. 기초 개념 보완법이 혹시 궁금하다면 이 영상 보시도록 하시고 이제 기본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이 영상에서 이야기할 핵심 포인트야. 자, 두 번째 기본 개념. 기본 개념이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을 의미해. 수원, 수투, 미적분 이런 거 있지. 미분, 계수와 도함수 파트 이런 거 있지.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공식은 개념이 아니야. 공식은 그냥 결과물일 뿐이야. 아무리 외워도 문제에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 예를 들어볼까? 근해 공식 아무리 외워도 정확하게 식으로 제시한 문제가 아니면 쓸 수가 없어. 미분법 공식 아무리 외워도 도함수의 정의를 모르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 그럼 수능 문제 유형을 한번 생각해봐. 항상 줄글로 상황을 설명하지, 그지?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을 해석을 한 다음에 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끌어와서 식으로 만들어낸 다음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비로소 문제를 풀 수 있지. 만약에 상황을 해석할 수 없다면요? 어차피 식을 못 만들게 될 테니까 공식 따위 외워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개념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왜 어떤 상황에 그렇게 되느냐. 야, 우리는 이걸 이해하고 외울 거야. 뭐가 먼저인지는 상관없어. 이해하고 외워도 되고 외우고 이해해도 돼. 자, 그럼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세 번째, 실전 개념 공부법. 지금부터는 내가 실제로 지도할 때 사용하는 개념 공부 방법을 소개할 거야. 일단 설명을 쫙 한 다음에 실제로 하는 영상도 첨부해서 보여줄게. 첫 번째, 정의, 원리, 이해. 교과서에서는 절대 대뜸 공식을 외우라고 하지 않아. 무조건 어떤 상황을 설명하지. 그 다음에 이래서 이렇다 하는 과정들을 보여줄 거야. 우린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지. 이때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 자체를 원리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원리를 수학적으로 표현해 놓은 걸 정의라고 얘기할 거야.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상황에 어떻게 된다 라고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이라는 거지. 즉 원리는 상황이고 정의는 상황의 수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이때 주의할 점은 원리는 반드시 글로 줄줄줄줄 늘어놓을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귀찮지만 반드시 이걸 이해를 해내야 돼. 근데 대부분의 노베 친구들이 글 읽기가 귀찮으니까 여기 건너뛴단 말이야. 그 순간 노베 확정이야.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의조차 이해할 수 없으니까 공식 외우는 거 쓸모가 없다는 거지. 복잡해도 귀찮아도 어려워도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 두 번째, 공식 이해 및 암기. 정의와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비교적 간단하죠.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수학적 정의를 일반화해서 알려줄 거야. 그게 바로 공식이야. 즉 공식이란 이 상황에 이런 수식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식이라고 볼 수 있지. 상황이 펼쳐지면 그 상황이 확실하다면 공식을 꺼내도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는 외워야 돼. 문제를 풀 때마다 정의, 원리를 일일이 꺼내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상황이 파악이 되면 즉시 공식을 꺼낼 수 있도록 외우는 게 좋긴 해. 세 번째, 문제 적용. 공식이 나온 과정과 공식 자체를 이해하고 암기까지 하는데 성공을 했다면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돼. 특히 교과서 문제부터 해야 됩니다. 교과서에는 반드시 개념을 꺼낼 수 있도록 설계된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어. 이 문제들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진짜 높거든. 왜 그러냐면 이 문제들은 100% 기초와 기본 개념으로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놓았어. 복잡한 스킬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들을 통해서 상황 이해가 되는지 그 상황에 적절한 식을 꺼내올 수 있는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 만약에 안 되잖아? 그러면 기초나 기본 개념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니까 뭐가 문제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찬수가 되기도 하는 거지. 교과서 문제를 풀면서 앞에서 배웠던 정의와 원리와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서 이 개념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게 2단계에서 문제를 푸는 핵심이 돼요. 세 번째, 여러 문제로부터 개념 발췌. 개념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앞으로 문제를 풀 때마다 개념을 꺼내는 연습을 계속 할 거야. 언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합니다. 문제는 무조건 개념으로 풀리게 되어 있어. 특히 난도가 높지 않은 교과서나 센 B단계 수준의 문제는 대부분 풀 수 있지. 근데 풀리지 않는다?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지 못해서라는 얘기인데 이것 또한 결국 개념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하지 못했던 조건과 상황 위주로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정리를 해둘 거야.
주의할 점은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절대 과정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 개념을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야 돼. 자, 이해됐어? 방금 말한 내용들은 한 번 보고 끝낼 게 아니라 책처럼 차곡차곡 정리해 놔야 돼. 적어도 수능이 끝날 때까지는. 그럼 지금부터는 내가 실제로 정리하는 방법을 보여주도록 할게. 자, 일단 목차를 확인하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배경을 얘기해요. 뭐 평균 반응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시간을 거의 0에 가깝게 한다. 그러면 순간 반응 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 이거 극한 개념을 갖다 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순간의 변화를 다루는 게 이 미분이구나. 이해를 하고 미분 계수로 들어갑니다. 2배속이에요. 그 다음 미분 계수에서 평균 변화율이 뭔지 설명을 합니다. 평균 변화율,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을 끌어와요. 무조건 생뚱맞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초 개념에서 알고 있던 걸 갖고 옵니다. x의 증분, 그 다음 y의 증분, 1차 함수 했을 때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증가량을 가지고 기울기를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 다음 결국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란 얘기인가? 점사의 기울기란 얘기인가? 이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결국 평균 변화율은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다. 그 다음에 이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란 개념을 문제에 그대로 투영시켜서 풀어보는 겁니다. 1에서 4까지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1에서 4까지의 기울기를 지금 열심히 풀어보고 있는 중인 거죠, 결국은.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념 정리를 할 때는 목차가 진짜 중요해.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목차 기준으로 개념을 정리해야 하나하나 쌓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이렇게 목차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차대로 정리를 해라 라면서 백지 노트를 제공을 해요. 자, 그 다음 백지 노트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 개념부터 정리를 합니다. 미분 계수 변화율 기울기가 서로 어떤 관계냐, 그거의 정의와 원리가 무엇이냐 생각해보고 쓰라는 거죠. 아까 정의는 뭐라 그랬죠? 정의는 수학적 표현, 원리는 과정, 상황.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고 A에서 B까지의 변화율은 A에서 B까지의 기울기고 그거는 B-A분의 FB-FA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원리고 정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원리는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용어만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을 뿐이다 라고 스스로 재해석해서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두면 확실한 개념이 될 수 있어. 자, 그럼 순간 변화율이 뭘까? 순간 변화율이 뭘까? 미분 계수라는 거야. 평균 변화율은 점과 점 사이 기울기였는데 점과 점 사이를 굉장히 가까이 붙여. 저기 보면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두 점이 아주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아주 가까워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한 점에서의 기울기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극한 개념을 갖다 썼다는 얘기고 이 극한 개념을 갖다 쓴 게 결국 미분 계수 되겠다. 그래서 미분 계수에서는 무조건 리미트가 달려 나올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x a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x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하는구나. 그게 a에서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정의구나. 자, 미분 계수의 정의가 저거구나.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a에서의 기울기구나. 왜 그러냐?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기울기인데 근데 델타 x가 0으로 가버렸으니까 실질적으로 a에서 a까지의 기울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a에서 a까지의 기울기란 얘기는 a 점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a에서의 기울기, a에서의 미분계수,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다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뽑아낼 수 있는 공식을 보면 리미트 델타 x가 제로로 간다고 가정을 할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에서 fa를 빼면 f'a가 된다는 게 미분계수고 또는 저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돼. b가 a로 간다면 a에서의 미분계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 델타 x를 굳이 델타 x 너무 길잖아. 그래서 h로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모두 미분계수의 정의라는 거죠.
이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 그대로 이해했을 뿐이야. 지금 뭘 특별하게 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문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x 이퀄 2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그럼 2에서 2 플러스 델타 x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x는 2에서 2 플러스 델타 x까지 바뀌었다는 얘기고, y는 f2 플러스 델타 x에서 f2까지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거를 f'2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저걸 어떻게 풀까? 그거 푸는 건 앞에서 했던 극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산이 안 되는 건 극한이 안 돼서 그런 것 뿐이야. 극한 계산을 할 수 있느냐예요, 결국은 또. 저 극한 계산을 하면은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거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서 다 배웠죠.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방식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델타 x가 서로 다 약분이 되고 결국 3이 나온다. 그래서 x 이퀄 2에서의 미분계수는 3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요. 자, 이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에 적용해야 돼. 문제에 적용해서 문제에서 개념이 어떻게 발췌되었는지 그 발췌 과정까지 다 써놔야 됩니다. 자, 보면 어떻게 적용이 될 거야? x는 2에서 2 플러스 델타 x까지 바뀌었고 y는 f2에서 f2 플러스 델타 x까지 바뀌었으니까 리미트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2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2 분의 f2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2가 f'2구나 라는 걸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정의를 뽑아낼 수 있냐 없냐야 결국은. 그래서 저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했어. 아, 정의가 매우 중요하구나. 그 정의에서 이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이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델타 x가 뭔지 델타 y가 뭔지 체크를 해라. 아, 미분 계수는 순간 기울기라는 점 까먹지 말자 라고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념 노트 작성하는 방법이고 개념 공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실전적으로 했던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목차 정리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목차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개념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단계만 잘 지나가도 더 이상 노베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여기 집중해 주길 바라. 딴짓하지 말고. 참고로 6월 15일 목요일부터 오픈하는 내 온라인 실시간 강의 커리큘럼이 있거든. 여기서는 내가 방금 얘기했던 기초와 기본 개념을 완벽히 다지면서 갈 수 있도록 설계했어. 아주 빠르지만 꼼꼼히, 약간 모순적이게 보일 수 있는데 자료를 다 제공할 거니까 그렇게 강의를 할 거야. 기초 개념은 레벨 1인 도약 커리에서 설명을 할 거고, 레벨 2인 약진 커리부터는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어. 당연히 수능에 필요한 모든 개념을 하나하나 자세히 다 설명할 거야. 풀커리는 총 7단계까지 설계되어 있고 수능 끝나는 날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7단계를 마무리를 하면 너도 1등급을 노려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해놨습니다. 물론 뒤지기 힘들긴 할 거야. 그리고 오늘 설명한 개념 정리를 도와주는 노트도 별도로 제공을 할 거야. 그러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래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신청하도록 하고, 도움됐으면 구독, 좋아요는 당연하겠지. 궁금한 건 댓글 남겨주고 너희들의 완치를 기원할게.